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하는 날입니다. 제격이에요. 결국은요, 이 제격도요, 일반격으로 우리가 어부법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걸, 제가 쭉 오늘 네 번째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 어부법으로 풀어도 되겠네? 라는 소리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봅시다. 이제 이미 이런 건 이제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시는 건 이미 끝났고요. 1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다 신약사주예요. 제다 신약사주니까 인수가 여기 있으니까 인수를 쓰고요. 그러니까 관성을 쓰는 거예요. 관인상생을 하는 거예요. 용신격으로는요. 제다 신약이라 그래요. 예. 그럼 뭐 제격에 뭘 쓴다? 솔직한 얘기로 제격하면요. 예, 이 식상이 상신이에요. 이거 다 써요. 상신도 쓰고요. 또 관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신이에요. 그러면 상구신을 다 쓴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인성도 써요. 인성도요. 여기서. 근데 더 나아가서 비겁도 써요. 비겁도 쓰고요. 인성도 쓰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나 관성을 쓰는 건 언제 쓰느냐? 일주가 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격이 내도 인성과 비겁을 쓸 때는 언제냐? 일주가 약할 때 인성과 비겁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비겁 소리는 안 하시는데 인성 소리는 하셔요. 인성을 제격에 인성을 쓸 수 있다 라고 하셔요. 비겁에 대해서 일절 함구를 하세요. 일절 얘기를 안 하세요. 비겁에 대해서는요. 이거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토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토를 불용하고 화목으로 가는 사주예요. 예, 갈창정사주.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고씨가 추천을 했다 하는데, 추천을 하든 말든 병화일주가 금이 강해요. 이것도 제격이에요. 그럼 뭘 써요? 인성 여기 눈을 뻘겋게 뜨고 지지에 깔려있네요. 그럼 목화로 갈 수밖에 없죠. 목을 먼저 쓰면 수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목수로 가겠다. 그러나 금체, 목화 용조가 훨씬 좋다. 6월에요. 예. 이것도 제다 신약이에요. 예. 자, 그리고 양시랑의 사주예요. 이건 이제 이거 보세요. 일주가 강한 거예요. 일주가 강하니까 뭐예요? 식신생재하고 있잖아요. 식신생재. 이게 바로 제대로 식신이라는 상신을 쓰고요. 재성이라는 용신을 쓰는 거예요. 격용신을.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격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거 없이 일반격으로 풀어도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제다 신약이에요. 금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수 이거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인수가 이렇게 둘이 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죠. 화목용조예요. 좋죠? 예, 음년생인데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니까 화목운으로 가니까 참정 정도의 사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뭘까요? 소부지명이에요. 이거는 목체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다신약이에요. 소부지명이라는 걸 왜 그럴까요? 이 목이 뭘 건드리고 있어요? 인성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같이 튀어올라와 있으면 병립하면은 아주 소부가 된다. 이거 극하고 있잖아요. 네, 극해서 못 쓴다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럼 비겁만 쓰는 사주죠. 금운으로 가야죠. 그러나 보세요. 묘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돌아왔던 대로 가야 되니까 고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부지명. 방한, 이거 수체예요. 무토일주예요. 그럼 이거 재성은 재성이에요. 그럼 재성 용신을 쓸 거냐? 못 쓴다. 그러면 결국 인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이 여기 있고요. 예, 금도 못 써요. 이 사주는요. 왜? 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이 더 강해지니까요. 예, 식상은 못 쓴다라는 사주예요. 오방안의 사주가 그렇죠. 예. 자, 평정백의 사주예요. 이것도 금이체의 사실은요. 유유 이렇게 사사. 이건 평정백의 사주는 신유시가 아니라 임술시로 하면 이것도 화체 수금용조라 아주 좋아요. 사주가요. 4월에 태어나서 양년생이니까 쭉
자기가 앞길을 가야 되니까 미대음만 벗어나면 금수운으로 흘러서 이렇게 좋은 사주인데, 평정벽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심여점 선생한테 눈에 띄었다 하면 이 정도 좋은 사주는 대에 심여점 선생이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올릴 것이다. 자, 왕학사예요. 이거는 금이체예요. 자기 자신이 강해요. 이렇다 식재 쓰라니까요. 예. 상관 여기 있잖아요. 상관생지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어도 얼마든지 푸는 게 제격이다. 예. 일주가 강하면 식재 쓰고 일주가 약하면 인비 쓰라. 예. 그렇게 쓰면 돼요. 예,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성이 살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을 합살을 하든지 제살을 하든지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요, 이거 합살을 하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금이 이게 살인데 금기운을 더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을목이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금체. 예, 더군다나 금이에요. 격은 어차피 진월에 태어난 간목일주니까 제격으로 올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무토가 투출했으니까요. 그러나 유진합금, 을경합금에서 살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니까 오합밖에 쓸 게 없다. 그러니 이 장원은요, 이 장원 겨우 인묘대운만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여사는요, 이거는 제사란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든지 해라. 여기 제사요. 그러나 제사에서는 못 쓰는 사주예요. 이건 수체예요. 그래서 토화용조인데 토화용조를 불용해요.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목 중에서 뭘 쓴다? 수목을 쓰는 사주예요. 이렇게 해서요. 제격에 구신인 편관을 쓴다 하는데, 편관을 쓰든 못 쓰든 일단 이 편관은 일단 쓰게 생겼어요. 제격이라. 아마 오늘 7번 수업부터 할 거예요. 사례명전 4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격에요. 용 쓴다. 살인상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격이니까요. 살인상생을 한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일주가 약하다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다. 그러나 살이 재성과 같이 방사를 하고 있으면 위익히 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서 화지. 살을 화지하라. 하여튼간 살은요, 제사를 하든 합사를 하든 화사를 하든 뭐든지 다져서 만들어서 쓰라고 심여천 선생은 수없이 얘기하셔요. 곧바로 쓰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한약방에 어려서 근무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 법제라고 그래요. 법제. 독한 한약제는요, 술에다 담근다든지 생강물에 담근다든지 하여튼 초에다 담근다든지 그렇게 해서 볶아요. 그러면 그 약 독성이 없어져요. 그걸 제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제하든 화사라든 제사라든 합사라든 이 살만큼은 어떻게든지 다루어 쓰라. 상관은 또 어떻게 해요? 폐인을 해라. 곧바로 쓰지 말고. 그러면 격이 이루어지는데 부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이 화사를 하면. 만약 동토가 봉지, 동토가 이걸 만나면 역시 기격이 된다. 조실왕의 명저다라고 했는데, 동토라는 게 이거예요. 겨울에 토죠. 그러니까 이게 화를 쓰라. 근데 살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냥 화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7살이잖아요. 기토일주에서는. 그러니까 살인 상생하는 격이다 라는 거예요. 수가 너무 강하죠. 지지가 완전 전부 수로도 이루어졌어요. 자, 해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이거 대운 어떻게 해요? 금운까지 지나서 화운이 오니까 이 사주 좋은 사주 아닙니다. 수체 토화용제도 토는 불량하고요. 화목을 쓰는 사주지만 대운은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살하는 거예요. 배동했어요. 이 화살을 해서 배동을 했어요. 물론 제가 또 투출을 안 했어요. 투출하면 뭐 어때요? 까는 거. 그럼 제가 투출하면 곧바로 인성을 극하는군요. 그러면 재성은요, 인성과 같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격이 된다. 그러니까 재성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만약 재성에서 살인을 쓰고 있다라고 할 때 인성만 홀로 톡 토에 올랐으면
제살이 병투하고요. 그러면 비투불기, 이거는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 돼요. 특별히 귀한 것도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불부, 부자도 안 된다. 제각의 제다신약에 앞으로는 살인상생격이죠. 이 사주는요. 조실황의 명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숫자 수호의 6.7이에요. 숫자 토화영조에서 토는 없으니까 불량하고요. 화 목으로 갔죠. 돌아서면 대운이 별로다라고 했어요. 대운이 별로입니다. 조실황 볼까요? 옛날엔 뭐 사대부집에서만 태어나면 실향 정도는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랬네요. 네, 운이 별로예요. 썩 안 좋죠. 이럴 때는 좋고요. 지금 39세. 아이고. 개수가 들어와도 정화는 곧바로 그건 못 나왔네요. 저 을목이 수생목 목생화라니까 괜찮아요. 이 신금은 별로 안 좋죠. 을목을 극하고. 두 개니까 또 하나는 괜찮겠네요. 하나가 나머지가 되니까요. 지어, 이제, 임수가 4, 5월에 태어났든지, 이건 정제격이죠. 개수가 4월에 태어났든지, 이것도 정제격이죠. 단투, 재성이 혼자 투출하면 귀하게 된다. 월령에선 암암리에 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자, 보세요. 이 관까지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화 속에 뭐가 들었어요? 무, 경, 병이 들었죠. 이 무토는 투출 안 했어요. 그럼 병화가 투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격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 개수가 하나 또 있네요. 큰일이죠. 그러든 저러든 이거는 화가체예요. 사, 미토 속에, 술토 속에, 인목 속에 천복뿌리가 지지가 은근히 화기운을 화기운으로 뭉치고 있는데 툭하니 병화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 개수 하나 그냥 감당한다. 겁제점, 비겁 정도는 임상서의 명이에요. 제격이에요. 그럼 제다신약이 되겠죠. 제가 많으니까요. 화가 앞으로는 비겁이 용신이고 인성이 희신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임상전명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보나마나 뭐 화가 체가 되겠죠. 네, 이 사주 괜찮습니다. 말년이 좀 좋은 사주입니다. 말년이 뭐가 좀 끝내주죠. 또 생하기를 임수가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거는 그러면 편제격이 되겠죠. 단투, 재성이 또 홀로 탁 태올랐으면 역시 또 귀하게 된다. 그 투출한 게 병하고요. 무토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기살, 살을 버리고 살을 포기하고 재성을 취하는 것이다. 구태여 이 사화 속에 있는 무토를 모토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격국론에서는요, 지장간 내에 있는 건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장간에 있는 걸 왜 씁니까? 만약 무토가 4월에 무토가 투출했다면 그거는 쓸까 말까 고민을 해야죠. 그냥 암장돼 있으면 암장돼 있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예. 이건 한마디로 사족이죠, 사족. 뱀에다 다리를 그리는 꼴이죠. 미자, 아름다운 건 존, 남아있고, 미운 것은 버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또 7살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화 속에. 그러니까 이 임철조 선생, 심여첨 선생은요, 7살 상관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미워한대잖아요. 아름다운 건 남고, 남는 거는 뭐예요? 명하고요. 미워하는 건 버린다. 이 살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누구의 명이냐? 왕태복의 명이네요. 왕태복의 명이 그렇다. 제격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진토 빼고는 전부 다 화기가 드글드글하죠. 제다신약이에요. 앞으로는 제격이에요. 인수밖에 쓸 거 없어요. 그런데 금이 없네. 용비. 그러네요. 비겁뿐이 없어요. 제다신약엔 비겁이 우선 약이에요. 인수보다 더 좋습니다. 인수를 쓰게 되면요, 재성이 인수를 극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1차가 아니라
비겁이 일체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인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 좋은 사주예요. 예. 자, 황태복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뭐 이거 뭐 개수는 검증도 안 합니다. 확실하게 뭐 지지가 화니까요. 여기 있네요. 황태복. 예, 지금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년대운이 다 좋군요. 예. 그렇죠. 말년대운이 좋아요. 그래도 인생의 끝마무리가 마라톤에서 유종의 미를 거는 거죠. 이런 건 젊었을 땐 힘이 들어도 버팅길 수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태복까지 지냈겠죠. 예, 일상서로 끝날 겁니다. 자, 지요. 겁인이 투정해요. 이거는 겁잖아. 양인이죠. 그럼 비겁이 태중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재취살. 재성을 버리고 살을 쓰라. 이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재성 쓰면 어떻게 돼요? 비겁이 막 덤벼들어서 재성을 그냥 놔두질 않죠. 예, 그래서, 병호하서 병병해갖고요. 이거 화체입니다. 아, 비겁이 강해요. 그런데 다행히 지지르다, 신진진에서 이렇게 습토가 많고요. 좋아요. 그런데 이거 살 쓰는 거 보세요. 예, 그러면 이 신금을, 이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재성인데. 네, 제격인데 이걸 버리고 살로 가라. 그러면서 제격란에다 이걸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나 저러나 살을 쓰게 되면 제자약살이라고 그래요. 약한 살은 재성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봅시다. 자, 변한 것에도 또 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변한 것은 신진수국을 이루어서 재성에서 신진수국을 이루어서 칠살격이 된 거예요. 이 사주는요, 사실은. 네. 변한 것이 또 변했다라고 하는 건 칠살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칠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강하니까 칠살도 쓴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격은 제격이래도 어프로로는 제자약살이에요. 예. 재성이 도와준다. 약한 살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신금이. 예.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건 화체예요. 예. 그러든 저러든 어떤 상서입니다. 일상서를 보겠습니다. 제격은 결국은 제가 한 네 번에 걸쳐서,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일주가 강하든지 재성이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기재취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운이 이렇게 용신이 정해지면 대운이 이렇게 딱 좋게 받쳐줘야만이 이 사주가 제대로 된 사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서 사주 되겠죠? 네, 얼마나 좋습니다. 인묘 대운은 안 좋습니다. 네, 갑대운도 안 좋고요. 네, 안 좋죠. 화가 강한데요. 네, 지금은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다음 강의는요. 치운론입니다. 운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 떠든 것이 거의 아마 치운론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제격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끊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일반 격과 거의 비슷하게 격국론으로 취급을 안 해도 풀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